하여튼 우리 저 통합진위원장님께서 아는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결국 우리 서현휴대촌 단지가 가장 좋은 사업하기 가장 좋은 단지다. 그리고 많은 추진위원들께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많은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서로 잘 맞아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지난번 1차 때에도 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은 더 사업 쪽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선도지구에 선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토지신탁의 최규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토지신탁의 최인규 차장입니다. 지난번 1차 때 한 달 전에 설명회 때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섰었는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돼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 한국토지신탁을 MOU 파트너로 선정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 자리에 자꾸 서냐면요. 제가 올해 45입니다. 예전 한국 나이로 했을 때. 회사를 한 10년은 더 다닐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적어도 이 분당 서현휴대촌 통합 재건축이 잘 되면 끝날 때까지는 제가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아마 10년 동안 잘 되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이 강단을 다 가득 메워주셨는데 오늘도 지금 가득 메워주셔가지고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특히나 우리가 다른 단지들보다 매우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매우 늦게 시작을 해서 사실 우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었는데 그날 참여하셨던 분들과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의 조직도를 보고는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동의율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아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동의서를 대부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와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의서를 내신 분들께 해드릴 얘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리고 재건축을 원하시는 분들께 해드릴 얘기도 사실 없고, 일단 먼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동의서 안 내신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그럼 혹시 설명회를 지난번에 안 오셨던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지난번에 태반이 안 오셨네요. 사실은 지난번에는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무언지 신탁이 무언지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도지구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사실 오늘은 선도지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내가 부담이 얼마나 가는지를 주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설명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미 들으셨던 분들에게 살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동의서 오늘 좀 설명회를 들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내려고 아직도 고민 중이신 분 정말 안 계신가요? 저는 그분들을 뵙고 그분들을 좀 설득하러 왔는데요. 다행히 아니죠. 안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오늘 설명회를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내용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좀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임무가 너무 막중하고, 지금까지는 여기 조직이 너무 잘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제주위에서 지금 다 발로 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뛰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동의율이 지금 80%가 넘었는데, 다른 단지들도 그렇고 저희가 재건축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봐도
이제는 그분들 힘만으로 솔직히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 단지 보면은 홍보 직원들이 많이 다니긴 하는데 바람직하진 않죠. 근데 그분들도 이 정도 동의율에서 추가로 올리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그럼 누가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단지에 다닐 때 이웃 간에 인사들을 하시잖아요. 특히 엘리베이터 탈 때 뻘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사를 하시기로 하시죠. 인사하면서 동의서 내셨나요? 혹시 재건축 설명회를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으면 제주인도 한번 가시고 동의서 안 내셨으면 설명회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아까 통합위원장님께서 박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믿져봐요, 본전입니다. 돈 벌 기회를 왜 발로 차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왜 발로 차십니까? 하면서 가볍게 동의서 내셨나요? 하시면서 꼭 독려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말로 손 드신 분이 너무 많아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지만 지난번 들으신 분들은 잠깐의 살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이 뭐냐, 재건축이 뭐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관심이 없으셨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땅을 출자를 하고 새 집을 받고 그리고 분담과 환급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잡하죠. 내용이 어렵죠. 그러니까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땅을 그냥 전체가 아니고 개개인이 제가 여기 효자촌에 이쪽에 만약에 빌라 단지에 제가 땅을 한 50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을 지어요. 5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제가 4층, 5층은 제가 들어가서 살 겁니다. 제 집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새 집 가져가는 것과. 그리고 제가 5층짜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1층, 2층, 3층은 남기 때문에 팔 겁니다. 뭐 카페에 팔든 뭐 회사에 팔든 뭐 아니면 세를 주든 하면서 팔 겁니다. 그게 정비사업에서는 일반 분양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땅에다가 건물을 5층을 지었으면 설계비를 줘야 될 테고 공사비를 줘야 될 겁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필요한 돈을 내가 1층, 2층, 3층을 팔았는데 10억이 남았어요. 판 수입이. 근데 공사비하고 설계비가 12억이 들었습니다. 2억이 모자라죠. 2억을 누가 내야 됩니까? 내 땅이 내 사업했으니까 내가 내야 되죠. 그게 분담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했을 때 저희 신탁수수료부터 해서 공사비, 온갖 용역비를 다 주고 모자란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눠서 내야 되는 게 분담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사비와 설계비가 다 합쳐가지고 8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1, 2, 3층 판 돈은 10억이 남았습니다. 그럼 2억이 남아요. 2억은 누구 돈입니까? 그럼 남는 돈? 내 돈이죠.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 지은 거니까 내 돈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환급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정비사업은 여러분들 땅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서 일반 분양을 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돈들을 다 주고 남으면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시는 거고 모자라면 여러분들이 나눠서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많이 모인 자리가 잘 없기 때문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감정평가를 가지고 나중에 싸우시게 되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내가 제 땅에 50평짜리 땅이 있는데 거기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을 세운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제 땅이 그게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비싼 땅이에요.
이렇게 비싼 땅이라고 해서 공사비나 설계비가 더 들거나 덜 들거나 하나요? 그렇지 않고 제 땅이 싸다고 해서 공사비나 설계비가 더 들거나 덜 들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중요한 말씀은 하나, 여기서 제가 결론을 말씀 하나 드리면 오늘 할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입주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돈을 부담을 하지 그 전에 아무도 돈을 안 내실 겁니다. 아까 통합위원장님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맞아요. 이 사업이 좋은 점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이 좋은 점이 뭐냐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돈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우리가 청약을 받더라도 청약은 청약대학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고 할 텐데 여러분들은 분담금, 중도금 이자도 나중에 수불로 내거나 뭐 이자로 내거나 그다음에 이주비 이자도 분명히 사업비로 처리하고 안 내실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아까 미동이자를 여쭤본 게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의 주된 사유가 지금 사는 게 편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분담금이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파트 청약이나 아니면 분양권으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주하실 때 내 돈 갖고 입주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 아시죠? 입주할 때 우리는 돈을 언제 낸다? 입주할 때 그때만 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입주할 때. 근데 입주할 때 내 돈 갖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입주할 때는 새 집이 있기 때문에 새 집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입주를 보통 하시기 때문에 이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본질은 그동안 이 재건축 사업이 잘 됐던 본질은 내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잘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으면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아가고 모자라면 분담금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아가야 되겠죠. 기왕이면 여러분 환급을 받아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수입은 오로지 일반 분양입니다.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일반 분양을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쓰는 돈을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 세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통합위원장님이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우리 단지의 좋은 점이 우리 단지가 선도직을 가야 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용적률 그리고 대지지분 그리고 소형평형. 지금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환급금을 많이 받으시려면 분담금을 적게 내시려면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그걸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기 위한 조건이 방금 말씀드린 용적률, 대지지분, 소형평형인데 용적률은 무엇이냐? 말 자체가 뭐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땅에 얼만큼 많이 지을 수 있는가? 얼만큼 많이 지을 수 있는가? 용적률 100%다. 그러면 100개 지을 수 있다. 용적률 300%다. 그러면 300개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단지에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딱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많이 지을수록 남는 게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많아지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근에서 용적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성남시나 국토교통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용적률은 다 비슷하게 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330%라든지 360%라든지 지금 군포시 선도지구를 추진하는 것 중에 군포시가 있는데 군포시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게 330%예요. 330%. 그러면 성남시는 우리가 군포시보다 못할 리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330%보다 훨씬 높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60%를 제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단지 360%를 주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규모가 용적률 183%인데 360%면 한 177%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만큼을 추가로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만큼이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게 우리 수입인 거고, 그러면 용적률이 우리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걸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대지 지구는 뭐냐면 소형평형하고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형평형이어가지고 여기 한 3,000명 계신다고 하면, 아니죠, 2,722명이니까 한 4,000명, 5,000명이 4개 단지에 살고 계신다고 그러면 땅은 똑같은 규모, 땅은 똑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나눠 가지시는 면적이 더 작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다들 소형평형들로 가지고 계실 거고, 대지지구하고 소형평형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올해 초에 수도권에 한 현장이 용적률이 주공 아파트였거든요. 140%가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300%까지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거기 추진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던 단지가 있는데, 결국 거기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갔어요. 용적률이 됐는데 불구하고. 왜냐면 거기 주민분들은 10평짜리들을 다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을 10평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신축 아파트는 뭐 최소 국민주택 규모 일반적인 24평, 34평으로 지어야 될 건데, 그렇게 했더니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300%를 아무리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통합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용적률도 좋고 여러분들이 평형을 워낙에 크게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나중에 전체 세대수를 구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적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팔아먹을 일반 분양 물건이 굉장히 많다. 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안 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정비 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린다는 게 말씀드리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신탁은 뭔가? 네, 금융기관입니다. 은행하고 똑같은 금융기관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이 있고 신탁이 있고, 그리고 보통 대표적인 자산은 돈과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돈을 맡기는 곳은 은행이고 부동산을 맡기는 곳은 신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좀 더 자세히 설명 들었는데, 이거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시면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은행에 돈 맡기듯이 편하게 저희 신탁사를 그렇게 믿고 선택해 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저희 신탁사가 이 현장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왼쪽은 여러분들의 재건축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추진했던 조합 방식이고, 오른쪽은 신탁 방식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차이가 왼쪽 오른쪽 똑같죠? 조합이라는 글자와 신탁이라는 글자를 배우면 똑같습니다. 네, 저희도 조합 방식으로 하는 일을 저희도 똑같이 합니다. 다만 저 조합이라는 글자에 조합의 집행부 그리고 대장으로서 조합장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조합장님의 역할을 저희 신탁사가 하는 거고, 저희도 조합 방식으로 갈 때 필요한 모든 협력업체들을 다 선정을 하고, 그 협력업체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고 저희가 그 일을 시킵니다. 아까 첫 번째에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사업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이라고. 이 땅에 성남시나 국토부의 지분이 없고 오로지 여러분들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이고, 당연히 대표는 여러분들 중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법 체계에서는 여러분들 중에 조합장님을 선출하게 해왔었고요.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을 해보면 조합장님이 지혜롭고 현명하십니다. 대부분은 주민분들 중에 대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실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분이 조합장님을 하시는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한 주민께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보다는 좋은 조합장님도 많은데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전문성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 시공사, 설계사, 금융기관, 기타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재건축을 하면 몇십 개의 용역 업체들과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업체들은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한 해에도 큰 회사들은 몇십 개의 현장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이 단지의 조합장님은 처음 합니다. 근데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단지의 사업 규모는 약 9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9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표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표가 있어요. 근데 일은 다른 업체들이 다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욕심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네, 욕심이 나죠. 그게 그동안에 왔었던 조합 방식의 문제점들인 겁니다. 업체들이 필요한 영업비가 예를 들어 20억인데 30억을 들고 와도 그리고 계약서 안에 독소 조항이 있어도 조합에서 그거를 다 걸러내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게 그동안의 현실이었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신탁사 보고 그 역할을 대신하라고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민간, 여러분들 주민들 사업인데 거기에 사실은 대장을 어떻게 주민들이 아닌 남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업자예요. 근데 왜 신탁사냐면 저희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업체를 하나 뽑는 데 있어서 잘못 뽑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다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만약 잘못했다고 하면 저희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를 관에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합 방식과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는데 조합장님의 역할을 신탁사가 대신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의 문제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재건축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성공을 했고 재건축을 투자해 주신 분들은 여기도 아마 계시겠지만 돈들을 버셨을 겁니다. 근데 조합 방식이 제가 문제가 이렇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성공을 했느냐? 조합 방식이 어떻게 성공을 해왔느냐?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용역비가 다 해가지고 한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합에 남는 돈이 하도 많이 보여가지고 한 200억 정도를 가져간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억만 줘도 되는 용역을 100억을 더 줬기 때문에 100억을 손해봤죠. 근데 분양가는 1000억이 올라버린 겁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둑이 많았는데 내가 너무 부자인 거예요. 내 집값이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도둑이 내 집에 와가지고 10만 원을 훔쳐갔는데 내 집값이 100만 원을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재건축이 성공을 해왔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재건축이 쉽지 않은 게 부동산이 그렇게 1, 2년 전처럼 최근 한 7, 8년 전부터 최근까지 오른 것처럼 많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선도지구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개 단지가 통합입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단지는 불협화음이 없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변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의 단지들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들 단지들끼리 싸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쪼개진 단지도 있고요. 단지들끼리 싸워가지고 혹시 풍선효 가지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풍선효 단지 아시죠? 거기 최초의 시작은 풍선효로 시작했으나 단지끼리 싸우다 지금은 풍선으로 쪼개져 있죠. 그리고 다른 대단지들도 실제로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갖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대, 동아, 인광, 사반이 모두가 집값이 똑같거나 모두가 똑같은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툼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별로는 갈 수가 없고 통합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선도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선도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선도지구에서 지금 나라에서 주려고 하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을 성공하려면 지금 가야 된다. 그동안의 과거에도 재건축이 성공한 게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을 지금 나라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 보충 설명인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금 단계를 보면 제일 아래쪽 해산하기 직전에 준공 입주, 여러분들은 이때만 돈을 내십니다. 그 전까지는 돈을 내실 일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수입은, 우리 일반 분양 수입은 그럼 언제 들어오냐? 여러분들은 돈을 안 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수입은 일반 분양밖에 없는데, 일반 분양은 언제 들어오냐면 제일 밑에 줄 착공 분양할 때 일반 분양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일 위에 첫째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 우리가 사업을 끌고 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조합 방식도 여러분들께 돈을 걷진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재건축에 와서 일을 하는 협력업체들, 시공사나 협력업체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게 뭐예요? 빚이잖아요. 빚지면 내가 내 집을 짓는 건데도 내가 좋은 소리를 못합니다. 지어주는 대로 지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줘야 되고, 그게 가장 큰 그동안 재건축의 문제점이었었고, 신탁 방식은 그래서 금융기관이 신탁사가 저희 정기구역 지정 단계에서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신탁사 돈을 쓰라는 겁니다. 업체들한테 빚지지 말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할 때 혹시나 지금 미동의하신 분들은 안 오셨다고 했는데, 신탁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혹시 안 오신 분이 계실까봐 네, 제가 말이 너무 길었나 봅니다. 지금 마지막 자이거든요. 이것만. 저희 신탁에 대해서 혹시 주변에 법에 있어요. 중요한 계약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전체 회의를 하라고. 그 법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선도지구를 해야 되는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도시 특별법이 발표가 됐고, 그 노후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도지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에는 특별 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일정 비율 공공기업을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제가 다시 돌아보면 안전진단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네, 진짜로요. 안전진단을 해야지만 재건축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면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 선도지구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같은 내용이고요. 저희 단지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통합을 해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누리기 위해서는 선도지구로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선도지구를 위해서 국가에서도 뭔가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발표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그 비용은 우리 분당에 있는 단지들과 다른 신도시들까지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리고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들의, 부산부터 해서 다른 지자체들의 그 신도시들도 이제 선도지구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지원해주는 내용이 줄어들 것이고,
혜택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혜택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선도주가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부동산 화랑기가 오면 규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좋은 혜택들로서 추진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규제가 또 뒤따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지금 기회를 놓치고 다음 기회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재건축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분당이 다 같이 재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새 아파트일 겁니다. 분당 내에서. 분당 내에서는 새 아파트예요. 다른 지역을 가면 당연히 새 아파트가 아니고 30년 됐으니까 낡은 아파트인데 우리 분당에는 지금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분당에서는 새 아파트지만 다른 단지들이 새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축이 될 거고 집값은 쭉쭉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우리는 혜택이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고 규제도 많아질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성남시에서 지금 발표한 배점표인데 총 5가지 중에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미 딱 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3번 도시기능 활성화 같은 경우는 임대나 공공기여나 그런 아니면 주거 정형화라고 해서 근린 생각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면 그 녹색 건축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공사비가 한 40%까지 올라가겠더라고요. 여기 우리 단지 저희가 검토했을 때 공사비가 한 3조 가까이 나옵니다. 3조 가까이 나오는데 만약에 3조에 40%라고 하면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이면 그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3선세대라고 그러면은 4억씩 더 내야 돼요. 4억씩. 그래서 나중에 선도지구 접수하는 단계에 가서는 저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저거를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녹색건 중에 장수명 주택인데 제가 말씀 좀 잘못 드렸습니다. 장수명 주택인데 여러분들이 주변을 동료를 하고 지금 동의서를 최대한 받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4등, 5등 정도가 된다고 해요. 4등, 5등 정도가 마지막에 갔을 때 그럼 우리가 1, 2점, 3점 정도가 모자라면 우리는 저 3번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걸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께 이득일 것이냐라고 하면 이득이 아니에요.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셔서 꼭 나는 동의서 냈기 때문에 안심해야지 라는 말씀 말고 돌아가셔서 주변 이웃들에게 동의서 안부 인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민 동의 여부, 그게 60점 배점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격차를 벌려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른 단지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고 조직은 올해 초부터 조직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단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지랑 별로 차이 나지 않아요. 지금 정말 앞서 나가고 있는 단지들은 저희하고 몇 프로 차이 안 납니다. 우리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80% 초반, 인관 같은 경우 85%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단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비율은 한 135% 정도가 나와요. 저희가 검토 기준입니다. 용적률은 지금 기사에 나온 대로 약 360% 정도를 갖고 저희가 그 기준으로 설계를 맡겨서 한번 짜봤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한 80% 정도 싸게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공사비는 평당 8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했을 때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20평대는 20평대는 5,500을 줬고 지금 여러분들 시세를 보니까 20평대가 한 4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평당 4개 단지 평균을 내보니까 30평대는 한 3,500 정도 40평대는 한 3,000 그 다음에 50평대는 2,600대 그리고 60평대 이상은
한 2,500만 원 정도 평당 가격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도를 보면 20평대에 비해서 30평대는 한 89% 정도, 40평대는 한 78%, 50평대는 뭐 한 66% 정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 분양은 20평대는 한 5,500 주고, 30평대는 한 5,300, 그리고 40평대 4,600, 3,900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자리가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검토를 해도 여러분들 모두가 만약에 똑같은 평형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환급이 억대로 나옵니다. 환급이.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저 환급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 25평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좀 전에 비례율이 136%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재산을 감정평가를 하면 25평 가지신 분이 만약에 집이 10억이다. 그럼 그걸 10억으로 그대로 쳐주냐? 아닙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좋냐를 비례율이라는 수치로 표현을 하는데 비례율을 곱해요. 사업이 만약에 안 좋아서 비례율이 50%다. 그러면 10억짜리 집도 가치는 5억밖에 안 쳐줍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아까 135%라고 했기 때문에 10억짜리 집이 13억 6천의 가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환급금, 만약 20평 기준으로 환급금이 1억 5천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1억 5천, 그럼 5억을 버시게 되는 거고, 아까 일반 분야하고 조합 분야가 20% 차등을 뒀다고 했잖아요. 그 갭 차이가 3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3억 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 가치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사업은 제가 아까 말했던 참고 칩니다. 나중에 사업은 분명히 바뀌는데 8억을 버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은.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고, 이동자분이 오시면 제가 누군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좀 물어보겠는데 안 오셨다고 하니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분들께 중요한 거는 사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 중요한 거는 분담금 걱정이나 내가 지금 대출이 많거나 내가 중간에 이야기하는 분들 이런 것들 때문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은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돈은 다른 사람들이 내고, 그리고 일반 분야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입원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안 내고, 간혹 일반 분야 수입이 조금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담금을 처음부터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 이자도 직접 내게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사업성이 매우 좋습니다. 네,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돈 내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금 이자도 사업비로 처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아마 이주비 이자도 사업비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은 복잡해져요. 이주비 이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세금 문제도 겹쳐 있고, 아까 처음에 주주라고 했는데 배당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업의 주주로 딱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는 또 배당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게 가장 공평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안 받을래 하시는 분은 이주비 이자가 안 생겨요. 근데 이주비 대출 받으신 분 거는 또 우리 공통의 사업비로 준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주비는 약간 복잡해요. 이게 판단을 하기가. 그래서 사실은 가장 공정하게 하면은 각자 납부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결국 낼 거는 중도금 이자와, 중도금 이자는 이렇게 환급을 받기 때문에 분담금이 없기 때문에 중도금 낼 게 없어요. 그리고 이주비 이자 같은 경우도 사업비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낼 돈이 없다. 사업이 끝날 때, 그때는 신축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도저히 입주할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그 집 팔고 아까 말했던 이 이익을 챙기시면 되고, 들어가실 분은 돈이 좀 모자란다 하시는 분은 신축 아파트 담보 대출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익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같은 내용이고요. 네, 신탁사 소개는 저희는 드렸고 많이 아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업은 사업성이 매우 좋다. 그리고 지금 360%라고 발표했지만 저는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성남시나 도교통에서 360%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통합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기준은 똑같고 우리가 가장 조건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져야 본전. 여러분들 돈 안 들어갑니다. 저번 주한 동안. 네, 만약에 사업이 중간에 멈추게 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돈 낼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재건축 사업하다가 착공을 한 이후에는 조금 달라요. 근데 착공하기 전 단계에서 착공 때 이미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도 없지만 재건축이 중간에 멈췄을 때 혹시 조합원들 개개인이 그 돈을 다 물어줄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시면 아마 못 찾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꼭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거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시면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웃들께 동의서 내셨냐고 꼭 안부 인사를 여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